그래비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름이 1cm 정도만 되더라도 인공위성에 커다란 손상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뭐 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자, 소셜 플랫폼 속에서 재미난 이슈, 화끈한 이슈를 하나 꼭 집어서 떠들어보는 시간. 네, 그 영화 중에서 한번 디스커넥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디스커넥트. 이제는 불로장생의 시대가 올 것 같네요. 그 IT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T트렌드. 비트코인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뭐 네.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이 광활하고 아름다울 것만 같았던 우주, 이 우주가 쓰레기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 그래비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우주 쓰레기가 충돌하느냐, 그리고 지구상에 떨어질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티타임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감시센터 박장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래비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우주 쓰레기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예, 우주 쓰레기는 이제 우주에서 인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그 잔해물인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고장 나거나 아니면 수명 다한 인공위성들. 로켓을 쏘게 되면 뭐 연료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공위성을 갖다 잡고 있던 뭐 뚜껑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인공위성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런 우주 잔해물끼리 부딪혀가지고 발생된 여러 가지 파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이 그러면 궤도별로 위성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저궤도, 중궤도, 뭐 그리고 뭐 정지궤도 이렇게 부르나요? 예. 자, 그러면 이 궤도별로 말이죠.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수로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예, 그 뭐 우주 쓰레기라는 게 뭐 이제 그 크기별로 그 개수가 다른데요. 네. 저희도 이제 흔히 이 구분하는 게 한 10cm 크기 정도 되는 거. 뭐 10cm? 예, 지름 10cm 한 지금 뭐 그 소프트볼 있죠. 네네네. 그 정도 크기 되는 게 한 2만여 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2만여 개요? 예.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작은 뭐 구슬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것들은 한 50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름이 1cm 정도만 되더라도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부딪히게 되면은 그 뭐 인공위성에 커다란 손상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 쓰레기가요. 뭐 말 그대로 하면 인간이 위성을 쏘아 올린 그 순간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위성이 그 이제 소련 연방에서 1957년에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인데 네네.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우주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인간들이 우주에다가 뭐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우주 쓰레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을 얼마나 쏘아 올렸을까요? 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것만 해도요, 뭐 한 4,5천여 개 뭐 되는 것 같고요. 이야. 뭐 스파이 위성까지 해가지고 한 뭐 2,3천여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이 위성이라 하시면 그 첩보를 예, 그렇습니다.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위성을 쏘아 올리면 어디서 올리는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갖다가 이제 우주 감시를 갖다 정확하게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우주 감시를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첩보 위성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다? 예, 한 1,500여 개. 더 많네요, 그러면. 예, 지금 더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말이에요. 이제 그래비티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설마 그런 경험을 해보겠냐마는 느닷없이 그런 것들이 날라와서 부딪힌다. 그러면 충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확률은 지금 매우 낮습니다. 거의 부딪힐 확률은 없는데, 없다. 근데 그 확률은 그냥 확률이 따지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 잔해물 갖다 관리를 안 하고 뭐 위성끼리 막 부딪히고 또 뭐 중국처럼 자기네 위성을 자기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실험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나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알아서 떠돌거나 하다가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기권으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냥 계속 도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 우주 공간이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완벽한 진공은 아니고요. 뭐 수백 킬로 올라가더라도 공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공기들이 계속 인공위성이 돌면서 그런 희박한 공기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이제 고도가 낮아지게 되고 고도가 낮아지면 점점 이 공기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이제 떨어지다 결국에는 이제 지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나 말이죠. 최근에 그 어디로 떨어지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반도 위를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이 한 번 떨어질 경우에 이런 애들이 그 한반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굳이 따지자면. 예, 굳이 따지자면 뭐 그 지구 표면적 대비 우리나라 면적이니까 약 한 4,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떨어질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바다 면적이 이제 4분의 3이니까요. 네. 그 지상에 떨어질 확률은 뭐 4분의 1이고 가끔 뭐 이제 인터넷 사진을 보면은 이 발사체 연료통 같은 게 자기네 앞마당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뭐 조그만 것들이 이제 천장에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뚫고 뭐 지하층까지 간 뭐 그런 케이스가 뭐 종종 보고가 됩니다. 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어디로 떨어지는지 예측이 안 된다면서요? 예, 지금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궤도 운동할 때는 초속 한 8km 정도로 갖다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시간이거든요. 어느 시점에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느냐. 근데 이제 오차가 뭐 10%만 해도 벌써 이제 1초에 800m씩 가는 거니까는 그거만 해도 수천 킬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대기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 마찰에 의해 가지고 중력이 이제 크게 당기더라도 속도가 점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조각 같은 게 이제 수십 킬로 정도 된다고 보면은 뭐 한 400 내지 500킬로 시속. 그러니까 뭐 KTX보다 이제 빠른 속도지만은 속도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전혀 나와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년에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만 해도 거의 이 톤 단위로 떨어지던데요. 예, 지금 자연 우주 물체는 하루에 100톤이 떨어지고요. 하루에 100톤이요? 예, 그건 이제 인공 우주 물체. 네. 우리가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은 1년에 약 100톤 정도 이제 1년에 100톤. 예, 100톤 정도 지구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 미소 이제 우주 경쟁할 때 그게 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커다란 위성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한 3,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뭐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데 얘들이 지구상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개? 그거는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게 한두 개고요. 예.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그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은 그 연료통들 있죠. 예. 연료통 그다음에 또 인공위성 앞에 이제 뚜껑 씌워놨던 거다 페어링.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졌을 때 위험성이 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들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우주 쓰레기 말이에요. 안 치우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유명한 그 학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 더 이상 쌓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계속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우주를 갖다가 활용을 못하게 될 것이다. 쏘아 올릴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월이라는 만화 영화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그 로켓 발사할 때 보면은 우주 공간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도 완전 쓰레기로 꽉 차가지고 그 쓰레기를 갖다 헤치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엔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 평화적인 우주 이용,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주를 이용하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지금 이제 이 정하고 우주 쓰레기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거 노력을 갖다 하자고 이제 이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충돌을 할 경우에 그럴 때마다 이제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뭐 각 국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뭐 그물을 쳐서 하는 것들 아니면 가가지고 이제 직접 포획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서 뭐 태우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도 이제 완성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좀 없고요. 그 유엔 쪽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들은 위성을 올렸을 때 근데 이제 적당한 시기까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남겨가지고 일부러 이제 바다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긴 하네요. 예. 자, 그 센터장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주 감시 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감시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천문 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별을 보는 게 주 업무거든요. 아, 맞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별을 보는 거나 하늘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보는 거나 똑같은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주 쓰레기를 갖다가 감시를 하고 그런 이제 우주 쓰레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부딪혀가지고 예. 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영역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특히 그런 2차, 3차 피해를 갖다가 이제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이 위성은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위성을 뭐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찌됐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정말 우리한테 뭐 직접적 피해 또는 2차, 3차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많이 감시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